이번에 모두가 기대했던 MCU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했습니다. 그만큼 반응도 되게 뜨거운데 저 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두 번 볼 정도로 스파이더맨 세계관에 몰입하며 영화를 봤습니다. 그 요인 중에는 연출, 연기력, 이스터에그 등 재미있는 요소 또한 많았지만 저는 진정한 히어로, 바로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영화라 느껴졌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파이더맨이란 정체가 밝혀진 주인공 피터 파커는 피터 버니뿐만 아니라 네드와 MJ도 피터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MIT와 여러 대학에 떨어지는 등 주변 지인들이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람들의 기억을 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본인이 대학에 직접 찾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말이죠. 피터는 똑똑하고 힘은 있지만 본인 일은 스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방법에 의존한 것이죠. 그 덕에 사건은 시작됩니다. 스트레인지가 사람들의 기억을 잊게 하는 주문을 하는 동안 피터는 주문을 여러 번 수정해달라고 의도치 않게 방해하는 바람에 멀티버스가 열리고 스파이더맨인 걸 아는 다른 차원의 빌런들이 등장하죠. 이건 스트레인지의 말대로 두 개의 삶을 살려 했기에 나온 결과이기도 했죠. 스트레인지는 등장한 빌런들을 잡아 원래의 차원으로 보내려 했지만 피터는 그렇게 보내면 그들이 죽는 운명이란 걸 알기에 스트레인지와 대립하고 그들을 치료에 되돌리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처참했죠. 처음 닥터 오토퍼스는 치료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대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의 빌런들은 변심으로 인해 치료는 물 건너가고 심지어 피터에게 부모님과 다름없던 메이 큰엄마가 죽게 됩니다. 피터의 한 선택이 이러한 결과로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메이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스파이더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사를 피터에게 남기죠. 이 대사를 기점으로 피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에게 우상 토니도 유일한 가족 메이 큰엄마도 없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후회를 느끼는 순간이죠. 그렇게 피터는 메이의 죽음이 헛되었다고 단정짓지만 다행히도 멀티버스로 인해 다른 차원에서 온 두 명의 선배 스파이더맨, 동일 인물이지만 동일 인물이 아닌 앤드류, 토비의 피터 파커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 또한 톰과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고 나서 큰아빠가 죽고 여자친구가 죽고 비슷한 경험을 겪었죠. 그렇게 아픔을 이겨낸 공감대와 깨달음이 있었기에 빌딩 위에 있는 톰의 피터 파커를 찾을 수 있었고 메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조언해주죠.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영화에서도 타임스톤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과거가 헛되었는지 아닌지는 지금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점을 다른 차원의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피터 파커가 말을 해준 것을 보면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현재의 본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큰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세 명의 스파이더맨은 함께 빌런들을 맞서 싸워 치료하고 되돌릴 준비를 합니다. 3파이더맨은 자유의 여신상에서 그들과 맞붙습니다. 샌드맨, 리자드, 일렉트로. 비록 메이 큰엄마의 죽음의 원흉인 그린 고블린에게는 감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 또한 치료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원은 여전히 열려 그를 아는 다른 빌런들이 계속 등장하려 합니다. 이 상황을 본 톰 피터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바로 모두의 기억을 잊는 것, 그리고 본인의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힘들게 이루어진 MIT 입학, 연인 MJ와 절친 네드,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까지 피터는 이러한 고통을 받아들이고 리셋을 선택합니다. 피터는 이전까지 책임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토니와 해피, 메이 큰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자발적으로 책임을 선택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피터는 MJ와 네드를 만나러 가지만 둘은 역시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피터는 MJ에게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언젠가는 알아볼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일까요? MJ의 이마의 상처를 보고 이내 그만둡니다. 해피 또한 피터 파커의 존재 자체를 잊었죠. 하지만 피터는 이전과 달리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 피터가 빌런들이 악한 본성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터 본인도 스파이더맨으로서 두 번째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피터는 본인 일을 다른 이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슈트를 직접 제작하고 경찰의 무전을 듣는 것. 친절한 이웃 영웅으로 처음부터 다시 스스로 시작하죠. 그렇게 책임을 받아들이며 성장합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 노이 홈이 끝나는데 여러모로 특별한 영화라 생각이 듭니다. 3파이더맨과 이전 빌런들의 등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3파이더맨의 모습,
그리고 이전 스파이더맨 영화들의 오마주들이 어린 시절 스파이더맨을 보았던 저에게는 선물같이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듯 피터 파커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히어로 스토리의 원형이 1차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히어로는 세상이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고통을 자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숭고한 희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었죠. 다만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어리다는 이유도 있지만 토비, 앤드류 스파이더맨 때와는 다르게 토니와 해피 등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의존하는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그런지 앞서 나온 다른 스파이더맨에 비해 가볍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것이 매력이었지만 히어로 영화라는 느낌은 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웨이 홈을 통해 어쩌면 홈커밍부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 하는 3편의 영화까지가 성장형 히어로의 하나의 큰 그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터는 스파이더맨이 되고 나서 부모님 같은 존재들을 떠나보냈고 심지어 친구들 기억에도 본인은 없습니다. 아직 10대인 그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20대인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고통일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고통의 과정은 피터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고통까지 가져가려는 것은 자기 학대에 가깝지만 그런 고통이 아니라면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죠.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남 탓을 하며 자신이 당면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피터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영화에서 본인의 길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자발적으로 지려는 피터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저는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노웨이 홈이 지금의 시대에 큰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진정한 히어로 영화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매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편하고 쉬운 것이 선호되죠. 방 안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굳이 힘들고 어려운 노력이란 걸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요즘은 당연시되지만 알게 모르게 허무함과 공허함이 쉽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죠. 물리적인 면에선 더 편하고 좋아졌지만 그래서 살아가기에는 더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힘들기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해보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고 열등감에만 빠진 채 가만히 있는 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고 의존하였죠. 이에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I've been talking a lot to the crowds that I've been talking to, not about rights but about responsibility, right? Because you can't have the bloody conversation. What are you doing? You can't have the conversation about rights without the conversation about responsibility, because that's what they are, technically. So you just can't have only half of that discussion. And the question is, well, what the hell are you leaving out if you only have that half of the discussion? And the answer is, well, you're leaving out responsibility. And then the question is, well, what are you leaving out if you're leaving out responsibility? And the answer might be, well, maybe you're leaving out the meaning of life. That's what it looks like to me. It's like, here you are, suffering away. What makes it worthwhile? Rights? You know, you're completely out. Responsibility. That's what gives life meaning. It's like lift a load. Then you can tolerate yourself, right? Because look at, you're useless, easily hurt, easily killed. Why should you have any self-respect? Pick something up and carry it. Make it heavy enough so that you can think, yeah, well, useless as I am, at least I could move that from there to there. 충분히 무거운 짐을 선택해서 짊어져라. 책임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우리는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야만 히어로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에 좋은 기여를 하는 것, 조던 피터슨 교수의 명언처럼 내 방부터 청소하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피터처럼 스스로 본인의 책임을 찾아 짊어진다면 성장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댓글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